취득세, 양도세에 이어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급등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지 또 대출이 안 되면 체납자가 돼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.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장대장입니다. 작년에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해서 90%까지 오르겠다. 물론 이제 금액대에 따라서 시차를 둡니다만 최대 이제 10년까지 또 뭐 단독주택은 5년까지 이 기간을 둡니다만 현실하겠다.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참 억소리 나는 소리가 날 듯합니다. 지역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동주택 공시가격. 자, 공동주택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, 이런 이제 뭐 빌라라든지 이런 게 이제 통틀어서 공동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9%, 약 20%가 올랐다는 거거든요. 20%가 올랐다.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. 이게 이제 보유세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세라고 하면은 거래할 때 내는 거, 취득세. 그다음에 양도세. 요거는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보유세.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죠. 요거는 이제 공시가격 기준인데 20%까지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이 보유세 내는 기준이 20%가 올랐다.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. 자, 세종시는 70%가 급등을 했다. 야, 이거 참 이렇게 세금 내는 기준이 참 이렇게 급등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이제 재산세는 상한선이 뭐 전년 대비해서 30%, 종합부동산세는 뭐 300%, 이 상한선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작년 대비해서 3배를 낸다. 세금인데 이건 만만치가 않은 숫자입니다. 자, 전년 대비해서 19%가 올랐는데 전국 아파트가 무엇보다도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시세 차이,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양도세를 실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. 특히 뭐 1주택자나 또는 뭐 어쩔 수 없는 가족 사정 때문에 2주택, 3주택까지도 있는데 물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의 어떤 혜택은 조금 있긴 합니다. 뭐 종부세도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충족 안 한 분들도 많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또 살다 보면 1주택자라도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,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. 자, 보세요. 지금 현재 취득세가 인상이 됐죠. 어떻게 인상이 됐습니까?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는 두 번째 주택은 8%,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%,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세 번째 주택부터 8%, 취득세가 네 번째 주택부터는 12%. 그 다음에 양도세도 지금 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는 2주택이 플러스 10%에서 6월 1일 되면 플러스 20%가 됩니다. 3주택은 플러스 20%에서 6월이 되면 플러스 30%가 돼요. 그러면 취득세, 이 양도세만 가지고도 사실상 거의 지금 남는 게 없게 만들거나 거의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. 남는 게 없는데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내는 공시가격이 올라서 재산세, 종부세를 많이 낸다. 손해볼 수가 있어요. 오히려 집 가지고 있다가 손해보는 수가 있어요.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다른 건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우리가 자꾸 뭐는 어디에 비해서 적다, 뭐는 어디에 비해서 적다 하는데 이거 다 지금 가져온 거예요. 높은 수준으로 다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세계 1위입니다.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자꾸 찍어 누르기식인 이런 어떤 정책을 계속해서 펴서 이게 지금까지 실패를 했는데 과연 국민의 불만, 국민의 원성을 계속 사는 정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, 이런 얘기입니다.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정책은 정책대로 계속해서 또 다른 풍선 효과, 계속해서 실패를 가져오는데 왜 국민들이 요구하는, 많은 분들이,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갖다가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 찍어 누르는 정책. 우리가 보세요. 어린애들도 맨날 이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방에 간다. 게임방에 가는 애를 갖다가 집에 가둬가지고 거의 막
감금하다시피 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든다. 그럼 공부합니까? 벌칙만 줘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. 뭐 어떻게 합니까? 이 어린애를 뭔가 취미를 다르게 하게끔 같이 나가서 운동장에서 같이 놀아준다거나 뭐 얘가 좋아하는 어떤 레저를 한다거나 같이 하면서 게임하는 횟수를 줄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너 왜 게임하냐? 집에서 나오지 마. 방문 잠가놓고 그냥 다 못질해버리는 이거예요 정책이지. 못질해버리는 정책입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 재산세도 공시가격 6억 미만 할인해줍니다. 얼마큼 할인해줘요? 예, 여기 손톱만큼. 그 우리 발표하는 영상 있죠. 손톱만큼. 뭐 몇만 원. 올리는 거는 이만큼. 네. 내리는 거는 손톱만큼. 올리는 거는 뭡니까? 세계에서 제일 머리카락 긴 그 여자분처럼 올립니다. 그렇게 이게 큰 폭으로. 자, 어느 지역이 얼만큼 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게 지금 보세요. 세종이 70%로 최고입니다. 물론 이제 세종이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활용정점을 찍었지만 엄청나게 하여튼 올렸습니다. 결국에는 이게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? 예, 정치적인 이슈죠. 표를 따기 위해서. 제발 우리나라 여야 할 거 없이 장기적인 정책 없이 단기간에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정책은 이제는 제발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됩니다.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.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. 다주택자 때문이라고요? 다주택자가 그러면 다주택자를 안 만드는 정책을 했었어야죠. 다주택자만 탓할 게 아닙니다. 다주택자가 왜 다주택자가 됐습니까? 사도 이익을 보겠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? 세종시 바로 옆에 있는 대전이 20% 2위를 차지했고요. 2위가 경기권이군요. 경기가 23.96으로 경기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죠. 금메달 세종시, 은메달 경기도, 동메달 대전입니다. 20.57%. 자, 아깝게 동메달을 놓친 서울 19.91%, 부산 19.67%. 많이 올랐습니다. 울산이 18.6%. 야, 울산이 작년에 한때 붐이 불었죠. 이 조선업이 불황을 맞아서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 울산, 창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. 충북 14.21%, 오송, 방사공 과석기 뭐 이런 호재가 있지만 많이 올랐네요. 14. 인천이 13.6%, 대구가 13.14%, 전국이 올랐는데 제주도가 제일 안 올랐습니다. 제주도는 이제 한때 4, 5년 전에 피크를 달렸던 게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한국에 한 달 살이 제주도 가요. 제주도 열풍 연예인들 많이 가고 엄청 피크를 달리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제주도 가지 마, 한국 가지 마. 그때부터 이제 싸늘해지기 시작하면서 제주도가 먼저 꺼지기 시작했죠. 이 부동산의 어떤 호황기가. 하다못해 강원도도 5%입니다. 강원도, 강릉이라든지 양양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교통이 좋아지면서 코로나 시대에 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게 됐죠. 다른 기사를 보면요. 자,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공시가격 9억 6천원에서 12억으로 올라간 게 보이스 43% 올랐는데 이게 조금 계산이 달라서 저희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. 방금 전에 공시가격 9억 6천과 이 9억 6천이 올해 12억까지 올랐으면 굉장히 지금 공시가격이 한 번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. 그랬을 때 재산세가 281만 원, 작년에 281만 원 내던 게 이 아파트가 37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. 종합부동산세가 16만 원, 조금 내던 게 9억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냈죠. 이게 9억까지 공제니까 1주택은 123만 원 늘어가서 298만 원, 300만 원 좀 안 냈는데 올해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. 어마어마하게 이 보유세가 올라간 거예요. 1주택자도. 자, 지금 우리가 흔히 알려진 이 아파트 중에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서초구 방포동에 있는 아쿠로 리버파크 전용 112제곱미터, 이게 이제 보유세가 작년에 2,700만 원에서 올해 4,300만 원으로 60%, 1,600만 원 오르고요. 이건 이제 소유자가 만 59세, 그러니까 60세 이상부터 1주택자는 종부세 좀 그 혜택을 받죠. 그 다음에 5년 이상 보유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미만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른 겁니다.
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정확한 공시가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소총구 평균 상승률 13.53% 적용할 경우에 지난해 30억 9,700만 원에서 올해 35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되는 건데, 와, 이 어쨌든 간에 이 고가 주택을 계산했을 때 고가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이 내용들이 자 있습니다. 내가 뭐 주택이 없으니까 주택이 있는 사람 많이 내도 된다. 나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니까 아닌 사람 많이 내고 나는 적게 내면 된다. 이거는 본인 생각인데, 전반적으로 나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고,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려서 고가 주택, 누구나 고가 주택 살고 싶지 여건이 안 돼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지금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, 또 본의 아니게 이 여러 가지 가정사 때문에 2주택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재산세나 또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탄력적인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또 여러 가지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옵니다만,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겠다. 과연 이 지금 테러가 없습니다. 취득세, 양도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모든 걸 때려 막으면 과연 이게 이 동맥경화를 없앨 수 있는 부동산 해법이 될지, 그 부분 한번 정부 관계자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,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금 어느 정도 내는지, 또 이거 이제 이의 제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. 내일부터 이제 16일부터인가요? 그게 이제 공람을 할 수 있고 이의 제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하는 분은 이의 제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요즘 많은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문자, 이메일 들어오고 있고요. 매주 화요일 저녁 6시, 또 목요일 낮 12시 라이브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고, 한 주간의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?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